안녕하십니까. 한성매입니다. 10월 20일 토요경 출발하겠습니다. 자, 문세용 기수가 부상으로 오늘까지는 출전을 하지 못하고 김영근 기수가 또 이번 주 기승정지죠. 자,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결국 이제 연말로 가는 시점에서 각 마방 기수들마다의 상금 획득에 대한 의지들이 강해 보이고 편성도 역시 여기에 맞춰서 혼전도가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면 연말 연초에 의외의 큰 배당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걸 맞춰서 행운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치기 어려운 배당들이요. 이런 거는 노리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적중할 수 있는 경주들에 집중해 보시면서 항상 돌발 변수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점 보시면서 차분하게 이번에도 경주 선별해서 공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경주는 아직 능력들이 좀 확실치 않습니다. 데뷔전 치료는 5번에게 인기가 집중이 되는 이유는 얘가 두 차례 주행검사를 통과를 했는데 1차적으로 통과를 한 것이 11월이었는데 12월 4일에도 1차적으로 통과를 했고 두 번 다 일단 기록도 괜찮았어요. 다만 지난번에는 선두 외곽에서 선두권 공략에 나섰다는 점, 첫 번째보다는 초반 타임이 빨라진 것이 눈에 띄죠. 주행검사를 받으면서 걸음이 늘어난 마필이 바로 5번 글로벌 챔프. 실전에서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실력 발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팔리는 겁니다. 이게 모습으로 봐도 이수기용으로 봐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5번을 중심으로 결국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상대마도 띄었던 마필 중에서는 눈에 띄는 마필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신마 6번. 이 6번은 5번하고 주행검사를 같이 받았습니다. 11월에 같이 받았고 그때 2마신 정도 거리차로 줬는데 선행을 나섰다가 얘하고 싸우면서 중반에 밀린 거니까 적어도 뭐 기본은 있죠. 7번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11마신 차로 얘한테 줬어요. 지금 7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주행검사 때는 선행 가서 5번한테 진 거니까 상대적 우열은 일단 가려진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도 그냥 승패가 나올 것이냐인데 6번이나 7번이 선행 간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까를 고민을 좀 해보고 있는데 딱히 눈에 띄는 마필이 없어요. 할 수 없는 변수 외에는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결국 해당 사항이 별로 좋지는 않겠죠. 가볍게만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제 경험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각질이라든가 능력이 이렇게 확고하지 않은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입니다. 2살짜리 로드 투 스타는 지난번에 이착을 하긴 했습니다만 10마신의 거리 차이가 나죠. 자, 얘가 계속 최근에 순위권에 머물다가 지난번에 이착을 한 건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크게 의미는 없어요. 걸음 자체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상대성에서 이착이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임다빈이가 아니고 마야가 탔으니까 버틸 가능성까지 있으니까 뭐 입상권 후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능력이 절대적 강자로 볼 수는 없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상대마다를 보니까 11번 라운블레이드가 있는데 얘는 유심히 좋죠. 최근에 3착 2번에 그치고 있습니다만은 침력만큼은 확고하게 나와준 상태. 그래서 3번과 11번의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데 문제는 대강자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가지의 변수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누가 선행 가느냐 이거죠. 2번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6개월간의 공백기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의 공백이 얘한테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라면은 7번이 초반 타임이 또 있죠. 얘도 아직 3점밖에 안 뛰었으니까 여지는 분명히 남아있는 마필들이니까 이 둘 중에서 선행에 성공한다면은 좋은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고, 나머지 마필 중에 그러면 취입 잠재력 또는 조교 변화가 있는 마필이 있을까를 보면은 4번 브라운 슈거라고 하는 마필이 하나 눈에 띄는데 6점빵이고 7개월간의 공백기를 두고 있죠. 전반적인 좌악쇼도 괜찮고 과거에 보여줬던 능력은
순발력은 좀 있는데 유심은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7개월간의 공백이 있었으니까 좀 더 성장했을 가능성, 유행검사 때도 취입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현장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삼경주는 1400m 말들만의 한판입니다. 1번마 캐치레이서가 취입력이 일단 좋죠. 자,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했던 마필이고 최근에 이제 나갔던 경주들이 큰 경주였어요. 지난번에 브리더스 루키 경주 13번 달고 막판 취입 도전에 나섰으나 거리차를 극복하지 못했고 그전에 1200 문화일보에서도 취입 올라왔습니다만은 거리차가 좀 있었죠. 4마신 정도. 자, 두 경주를 통해서 확인된 게 하나 있습니다. 취입력은 확고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입상을 하지 못했지만 기록은 상당히 빨라졌어요. 걸음 자체가 한 단계 올라섰다라고 보셔도 되고 이번 경주가 거리가 1400m에다가 상대마들이 약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얘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느린 정규입니다. 선행마가 없어요. 선행마가. 볼 수밖에 없겠죠. 인정을 하고 구도상. 자, 파트너 찾기인데 10번만 마초놀드 같은 경우에는 자유형 마필입니다. 결정력이 아직은 좀 미완. 루이스 기수가 열심히는 타주긴 합니다만은 말이 따라줄지가 관건이고 안쪽에서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을 보니까 2번도 있는데 얘도 결정력이 좀 애매하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번 경주가 사실 충만은 있는데 누가 파트너가 될지가 좀 애매해요. 숨은 선행마가 하나쯤 나올 것도 같은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기록만 놓고 보면 권중소희가 타고 있는 11번이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뒷심이 워낙 없었던 상황이고 선행 여부가 어쨌든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주의권의 변수가 나오면 7개월 휴양을 거치고 나오고 마방을 안해양 마방에서 이적을 한 6번마 와일드 에피 우인철이가 타고 있는 이 마필이 과거 1월에 1300에서 보여줬던 취입력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구절염이 있었습니다만은 상태는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 때 모습도 많이 힘이 차 있는 모습이라 얘가 보수가 될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경주는 11번 명드림. 연속으로 1200에서 1400에서 연속 우승을 했고 지난번에 선입, 그전에도 선입. 취입력도 비교적 무난하고 초반 타임도 있고 편성 보니까 몇한 강자도 없고 얘도 일단 인정을 하고 출발하셔도 됩니다. 자, 얘하고 파트너가 되려면은 얘가 선입형이니까 얘보다 먼저 나선다면 누군가 파트너가 될 가능성은 있죠. 자, 그런데 과연 선행이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7번 지존불패 정도가 있기는 하나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번에 하여튼 현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자, 앞선이 없고 11번이 아예 선두권까지 다 제압을 해버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후속권 마필들 중에서 찾아보는 게 낫겠죠.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시시연기수의 5번 원중서이가 타고 있는 왕초구 이 두 마필이 최근에 추입거림이 꾸준합니다. 한 마리 이제 걱정되는 마필은 2번인데 먹성 기수가 꿍꿍이를 또 갖고 나와 있을지 각질대로 좀 타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얘까지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자, 충마가 있으니까 셋 중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경주는 결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플라치 매직 같은 경우는 이제 승군했죠. 지난번에 안쪽 1번 게이트 이점을 살리면서 선행을 탈취 그리고 중반에 여유 있게 우승을 했습니다. 데뷔전 때 취입으로 왔던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이제 선행 빠르게 적응력을 보여주면서 순발력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보통 이제 어린 마필들이 데뷔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 성장 패턴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6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얘가 선행 갈 수 있을지만 고민을 하면 되겠죠. 상대가 될 만한 선행 타임은 4번. 능력은 다 드러났지만 어쨌든 얘는 초반 선행 타임으로 1400m 우승까지 했던 마필이니까 최근에 산통으로 취소가 되긴 했지만 코스 2점 우회성이 있겠고 외곽의 선행은 7번입니다.
송건전인데 얘는 선행을 가야만 되는 마필. 자, 어쨌든 상대가 있어요. 선두권이. 여기서 이제 다소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죠. C권 마필들을 보니까 송건전 맞이한 10번이 시시한 기수가 타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고, 다만 지난번에 중반에 선행을 탈취했던 상황이니까 얘가 선입으로 타게 되면은 얼만큼 뛸지는 다소 좀 유동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기마들의 전력이 눈에 띄고 괜찮긴 하지만 전개 양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 선의권에 설 수 있는 마필 중에서 연동성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 두 인기마의 가능성은 있지만 다른 변수가 있다. 요격장으로 함께 현장 공개하겠습니다. 서울 육경제 오늘 첫 번째 신문 그림 찾기 들어가겠습니다. 11번 믿을 수 있을까? 지난번에 선행이었죠. 800. 그전에도 2선, 그전에 선행, 1700, 1800 선행으로 두 차례 최근에 입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선행 여부만 따지면 되는데, 거리가 1700이고 12번 최외곽 게이트, 안쪽에 선행 상대가 없으면 다행인데 가깝게도 선행 상대가 있어요. 선군전이긴 하나 최근에 선행력을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는 권이 있고, 9번 마 크리슬동에는 이업 기수가 타면서 역시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있어서 11번의 선행은 굉장히 불투명하다. 제 판단이고, 얘가 그간에 보여줬던 능력으로 보면은 선행 못하면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전개 변수를 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후보군 도전 세력들은 여러 도가 있지만 취평 마필들도 있고, 최근에 선전하고 있는 마필이 있는가 하면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도 있죠. 그 속에서 숨은 그림을 찾았습니다. 7경주 두 마리가 팔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 없는 선행. 이번은 취입인데 최근에 두 차례 2차기에 성공을 하면서 거리에 대한 적응력과 함께 결정기의 취입력을 보여주고 있죠. 기본적인 능력만 놓고 보면은 이 두 마필의 싸움이 맞아요. 만의 싸움. 그런데 극단적인 선행과 극단적인 칩이 붙었을 때 중간에 뭐가 나올 수도 있죠. 그 후보군들이 몇 두가 있는데 선입권에 설 수 있는 마필 중에서는 외곽에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선입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있는 11번. 카시미가 타면서 최근에 하락세를 멈추게 할 수도 있는 8번 기본기가 있습니다. 시험력만 놓고 보면은 최근에 계속 적응력과 함께 지난번에도 거리차 있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수익거림이 나오기 시작한 3번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2번도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 경주는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다. 9번, 5번의 저배당 틀쪽에서 넷 중에서 끼어들을 만한 마필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장 선택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폴리경주는 6번 베스트 피치가 저희용 마필로죠. 취입력이 좋고 최근에 이제 초반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1400m 안 뛰어봤지만 1200, 1300에서 보여준 능력이면은 1400은 문제가 없는데, 5군에서 두 번 우승을 했지만 이번에는 4군마들이 상대예요. 4군마들과 이제 경쟁력을 좀 따지면 되겠는데 이 편성이 이렇게 녹록한 편성은 결코 아닙니다. 전개상으로 봐도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 4번이 있죠. 여기가 타고 있는 얘도 1400을 안 뛰어봤고 선행 타임이 조금 왔다 갔다 해요. 상대방은 3번도 안쪽에서 선행을 한번 노려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곽에 있는 7번도 선두권 가세 가능해서 세 마리의 선두권 전개 양상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좀 바뀔 것 같고,
자, 6번은 취입이면서 또 선입이 가능하다면은 호수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 1번 같은 마필도 적극적인 선입 도전 나서볼 가능성이 있죠. 자, 거리가 1400이다 보니까 취권 마필들 중에서도 올라올 수 있는데 6살임에도 불구하고 로제르 과탄 11번의 취입력이 꾸준한 건 맞는데 는 취입 변수도 하나 있어요. 선두권의 적거리고 곱빼기 6번 베스트 피치를 충마로 가진 않을 겁니다. 밑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변수까지 대비를 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구경주는 4번 크레이지 스타는 절대 강자는 아닌데 선행도 늘어볼 수 있고 선입도 늘어볼 정도는 되는데 제가 최근에 보여줬던 특징들을 보면은 초반에 서둘면은 뒷심이 좀 떨어지고 초반이 좀 느렸을 때는 뒷심을 보여주기도 했던 상황이라 아직은 적극적인 선입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선행 가능성인데 다행히도 안쪽에 있는 마필들보다는 얘가 빠릅니다. 얘 선행 상대가 될 수 있는 마필이 7번인데 7번보다 4번이 빨라요. 가속력도 좋고 웬만하면 얘가 선행 간다라고 봅니다. 자, 얘가 선행 간다라고 보고 이번 경주를 정리를 하려고 치면은 7번도 위험해질 수가 있죠. 반면에 또 다른 인기 마필인 11번 같은 경우는 뭐 택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선행 간다는 것은. 자, 그러면은 돌아올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것만 찾으면 되겠죠. A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있기는 하나 취입 결정력이 좀 애매한 상태. 취입 대표 후보는 8번이 있습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밖에 안 치렀지만 지난번에 보여줬던 취입력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각한 취입은 8번. 그래서 얘가 선두권 제압하고 얘가 취입권에서 제압한다면 동반 입상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마필 중에서는 혹시 선두권에서 전개 양상에 따라서 선입 변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후보가 원이 있습니다. 시시옹이가 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특징으로 봐도 반배력만 보여주면은 선입이 안 되는 법도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놓을까요? 자, 식경조 후반부 20개 이렇게 들어가. 제가 좋아하는 빅투아로. 최근에 절정기 능력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우승이 없죠. 올해 1200에서 우승을 한 뒤로 그때 선행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선입으로 2차, 지난번에도 선입으로 2차, 이번에 코스 2점, 빅투아로. 조건상으로 봐서는 좋아 보이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얘가 선행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얘보다 빠른 선행력을 낼 수 있는 마필들이 있어요. 이번 두손 오픈 빠릅니다. 신경 쓰이는 숨은 선행마가 또 있어서 이래저래 1번은 이번엔 선행은 안 된다고 보고 선입을 하기에는 조건상으로 봤을 때 상대마들이 많고 경계 자체가 유동적일 수가 있어요. 선행권에 설 수 있는 마필이 5번 이열들이 있죠. 지난번에 휴양후 적응을 마친 마필이고 추위권에는 8번 공화스테이가 대표성을 가지는 건 맞는데 추위권에도 변수가 있고 선입권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식경주는 1번을 단호하게 한번 꺾을 수 있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판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죠. 오늘 마지막 11경주는 사실상 혼전입니다. 치열한 혼전. 절대 강자가 없죠. 인기 순위도 역시 이렇게 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변동가 높기 때문이고. 하나씩 볼까요? 게이트 2점, 선입, 취입 다 가능한 마필로서 코스 2점이 눈에 띄는 마필이고 5번은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선행 갔을 때 최선의 능력, 행위도 제일 빨라요.
6번 얘도 선행입니다. 쉬워. 운전인데 5번 때문에 선행 가기 쉽지 않을 것. 자, 9번은 선입형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다 나왔지만 10번도 마찬가지. 선입. 11번도 마찬가지. 자, 이번 경주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선입권 마필들은 결국 경주 전개를 누가 더 잘 푸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거리가 2000m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입을 온다면 2번 점핑한 4번. 카는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뭐 변수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굳이 압축을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1차는 5번의 선행을 중심으로 풀지만 현장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만 10번의 전력이나 11번도 전개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수가 나올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미 취권 모두에게 방향을 열어놓고 유연하게 한번 선택하는 전략. 자, 오늘 마지막 경주 쉽게 끝나지 않고 배당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현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